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목근의 혼술 10월 20일 목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대검 국정감사장에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 내용들 쭉 취재하느라 늦은 시간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는 윤석열의 날이었습니다. 이 국회에서 장시간 동안 오전 오후에 걸쳐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가운데 윤석열 특유의 어떤 강단을 다 드러냈다. 그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 민감한 이야기, 폭탄성 발언도 있었고 작심한 듯한 그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자, 일단 말은 그렇게 했고 앞으로 행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가 남아있기는 한데 오늘 어쨌든 이 국감장에서 윤석열 총장과 특히 여당 의원들, 여야 의원들 다지만 여당 의원들과 막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발언록 7개, 발언 7개, 그 장면, 7장면을 제가 오늘 하루 국감을 마무리하면서 꼽아봤습니다. 다 국민들도 관심을 갖는 그런 장면들인데, 오늘 그 국감 TV로 생중계됐는데, 시청률도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몇몇 대목에서 상당히 큰 관심을 모은 말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윤석열의 어록, 이겁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 이것은 오전에 나온 발언이죠. 오전에 제가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박탈을 했죠.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한 것이고 발동을 한 내용이 윤석열의 수사지휘권을 박탈을 한 겁니다. 이 라임 사태, 이 수사, 그리고 또 처가에 대한 수사, 그 지휘권을,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을 해버린 것이죠.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부실 수사에 관련되어 있다고 발표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또 중범죄를 저질러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추미애 총장이 세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다시 조사하라, 또 채널A 사건, 이번에 이 라임 사건까지 3번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 그 셋 다 사기 전가범들의 또는 지금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에 의존해서 지금 그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뺏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예외적으로 외청이라고도 하지만 과거에는 외청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았다. 자, 만약에 이 상관과 부하 관계라면은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인데, 그렇다면은 정치인의 정무적 판단을 가지고 지시를 하면은 검찰이 그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추미애의 부하가 아니다. 이 말이 있었고요. 두 번째 제가 꼽은 명장면은 팩트로 말한다. 전례 없는 인사였다. 이겁니다. 팩트로 말한다. 전례 없는 인사였다. 자, 검찰 인사, 추미애 장관이 1월 달에 취임하고 나서 4번에 걸쳐서 대대적인 인사를 했죠. 그때마다 한동훈 같은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지휘부, 검찰 간부들이 줄줄이 지방으로 자천이 됐습니다. 한동훈은 3번이나, 10개월 사이에 3번이나 자천되고 검찰까지 지금 받고 있죠.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이 사실상 대검을 완전히 패싱하고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검찰 인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인사는 없었다. 그러면서 팩트로 말한다. 이렇게 하면서 쭉 그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협의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다 추미애 장관이 안을 다 짜놓고 그 법무부 장관실로 오라 이렇게 통보를 해서 안 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내 영을 거역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말하는 건 팩트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인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검찰 인사 폭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죠. 자, 세 번째 의혹은 어떤 압력도 견디겠답니다. 어떤 압력도 견디겠다. 오늘 국감장에서
이 사태, 지금 사실상 뭐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도 결국은 검찰총장이 내놔라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심지어 그 민주당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거 잘했다, 수사지휘 필요하다,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 이것이 윤석열 총장이 억울하면은 그냥 옷을 벗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국회에서, 국감장에서 검찰총장에게 억울하면 옷 벗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은 임기는 국민과 한 약속이다. 2년 임기는 국민과 한 약속이다. 임명권자의 말씀도 없었다. 대통령도 아무 말도 안 한다.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나 사퇴 안 한다. 끝까지 버틴다. 이런 의지를 또 오늘 밝혔습니다. 자, 네 번째로 지금 장난합니까? 입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국감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장난합니까? 이런 말이 오늘 나왔습니다. 민주당 신동건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장 쪼가리 하나로 몇십 명씩 탈탈 털더니 라임 김봉현의 검사 접대 2억 원 왜 제대로 수사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장 쪼가리 뭐냐? 조국 씨 딸 입시비리 의혹에 나온 동양대 표창장이죠. 정경심 씨가 만들었다는 동양대 표창장, 그것을 상장 쪼가리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것은 다 몇십 명 탈탈 털더니 왜 그 검사들의 그 접대 의혹이 있는 검사 수사는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서로 뭐 비교돼서 말할 것이 아니죠. 그런데 마이크가 시간에 대해서 꺼졌는데도 신동근 의원이 계속 그런 말을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한마디 딱 하고 끝냅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이러고 말하고 끝냈죠. 자, 다섯 번째, 과거엔 나에게 안 그랬잖아입니다. 과거엔 나에게 그러지 않았잖아.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상당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여당 의원들이 그 윤석열 총장을 그렇게나 칭송하고 하더니 오늘은 이렇게 돌변했느냐. 국정감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 오늘 국감을 한 법사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윤석열 후보를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를 막 칭송을 했습니다. 뭐 정말 뭐 기계 있는 검사고 사람을 충성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 하면서 처가 의혹이 나왔을 때도 처가 의혹 그거 야당이 제기하는 거 아니냐. 그거 다 이미 관련 없는 걸 다 판명이 났다. 정치 공세하지 마라. 이러면서 윤석열 후보자, 총장 후보자를 막 감쌌죠. 감싸면서 가장 검찰총장의 적임자다. 뭐 이런 식으로 방어를 했는데 오늘은 일제히 공격을 합니다. 박범계 의원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군기 잡느라고 윤석열 총장에게 오늘 자세 똑바로 하고 앉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군기 잡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깍지를 끼고 있던 윤석열 총장이 깍지를 풀면서 자세를 바로잡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자, 박범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사는 사회 어떤 집단에 대해서도 최대한 사심 없고 공정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이지 않나? 이렇게 묻습니다. 선택적 정의. 왜 우리한테만 그러느냐? 이 이야기죠. 자, 왜 야당을 수사하느냐? 그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답변은 이겁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이 아니냐? 선택적으로 나라를 의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과거에는 안 그랬지 않느냐?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과거에 박범계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윤석열을 칭송을 했고 또 박범계는 2013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오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사건이냐면은 2014년이면 윤석열 총장이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하다가 자천이 됐죠. 자천돼서 그때 국감장에 나가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를 하고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은 그 무렵입니다. 그때 박범계는 페이스북에 윤석열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씁니다. 당시 박범계는 자신을 범계아우 이렇게 낮추고 윤 총장을 승렬이 형 이렇게 부르면서 깍듯이 대접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윤석열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도
긴 대화 한 번 나누지를 못할 형에게 검찰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불의에 굴하지 말라는 호소로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밉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총장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그 살아있는 정권의 권력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본인들에 대한 수사, 본인 집단에 대한 수사를 하니 자세 똑바로 앉으세요. 선택적 정의냐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한 겁니다. 자, 일곱 번째, 일곱 번째 두 개 나왔습니다. 여섯 번째는 도표를 보니까 영화 1987이 생각이 난다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 1987. 그때 오늘 무슨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왔냐면 신동건 또 의원인데, 신동건 의원이 한동훈 검사장과 또 김봉한 너희 변호인이 다 전부 다 윤석열 라인 아니냐, 윤석열 라인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도표를 쫙 이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윤석열 총장이 도표를 보니까 영화 1987이 생각난다. 라인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느 정당의 정치인 한 사람이 부패에 연루되면 당대표까지 책임져야 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 잘못을 책임지는 거고 검찰은 검찰 구성원들의 비례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1987에 검찰 조직이 나오죠. 무슨 라인처럼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오늘 언어 중상모략은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다. 아침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나왔죠. 이 대검에서 이 수사지휘권을 박탈을 하면서, 추미애 장관을 박탈을 하면서 상당히 비판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 것을 두고 그때 대검 입장문에서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사과하라, 그 말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오늘은 중상모략 정도는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다. 더 다른 단어도 할 수 있는데 본인은 점잖게 하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더 심하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로 그쳤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단 결기를 보였습니다. 강력한 수사 의지도 보였고, 이 수사지휘권 박탈이 잘못된 거지만은 지금 내가 뭐 소송하고 그러면은 너무 혼란스러워지니까 그냥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조국을 수사할 때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좀 살살하면 안 되겠느냐, 어떤 좀 편의를 봐주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폭로까지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후폭풍이 있을 텐데,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오늘 이렇게 말로서 다 했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살아있는 권력 수사 다시 할 것이냐. 지금 사실 별다른 수단은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아래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딱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주요 부처의 수사 지휘 라인은 전부 다 친문 검사들로 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검찰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 본인의 지시를 안 들으면은 감찰을 막 시킨다든지 고위 간부 검사들에게, 또는 특별수사본부, 이 특별수사본부를 별도로 설치해서 총장 직속으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다른 것에 간섭을 받지 않고 수사를 받도록 하는 라인과 옵티머스, 특히 정관계 로비요, 권력형 게이트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수사단을 설치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테고, 물론 특별수사단은 추미애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을 추진을 해볼 수는 있겠죠. 특별수사단 꾸리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또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하면, 추미애 장관이 거부하는 대로 어떤 오늘 이야기했던 그것을 말로만 거치지 않고 수사 의지를 본격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어떤 수단을 가지고 행동으로 보이는 그런 후속 조치들이 나올지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내일부터 윤석열을 보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